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사단 연병장을 가로지릅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도열한 가운데 군악대의 금관악기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죠. 기수단이 태극기와 사단기를 높이 들고 서 있고 연병장 곳곳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간부들의 긴장된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오늘은 사단장 이취임식, 부대 전체가 긴장감 속에서 이 중요한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내기 위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단상 오른편에는 여군 중령 최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정복, 가늘게 묶어 올린 머리, 흔들림 없는 자세. 그녀는 의전 점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점검표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며 단상 배치부터 국기 개양대 위치, 참석자, 좌석 배열까지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군 생활의 노하우가 그녀의 모든 동작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 연병장에 모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분해 보이는 중령이 실제로는 707특임단 출신의 최연소 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윤하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녀의 직속 상관. 그녀는 지금 군 내부 비리 척결이라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래의 계급과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이곳에 파견된 상태였죠. 과거 전 세계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이름 없는 영웅으로 남았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연병장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중령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고참 대령들은 여군이 이런 중요한 행사 의전을 맡은 것에 대해 은근히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하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이미 수없이 많은 작전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그녀에게 이 정도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의전 차량 행렬이 연병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차량 세대가 일렬로 서더니 가운데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별 3개가 번쩍이는 노기태 중장이었죠. 주변의 참모들과 대령들이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장님, 부대 방문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노기태는 그 인사들을 마치 귀찮다는 듯 손을 뒤로 밀어내며 무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천천히 단상 앞 계단을 올라가던 그는 의전을 점검하던 최윤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노기태는 손바닥을 들어 윤하의 뺨을 툭 2번 쳤습니다. 그것은 애정 어린 격려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모욕이었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 중령 하나가 이 취임식 의전을 담당한다고? 군대 수준이 진짜 떨어졌네. 요즘 군대가 이 모양이니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연병장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병사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의전병들은 숨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몇 병사들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하의 뺨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707특임단 시절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들을 견뎌냈었죠. 인질범들의 협박, 테러리스트들의 폭력, 작전 중 동료의 죽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에게 이 정도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어요. 임무 완수를 위해서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노기태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는 한 번 더 그녀의 뺨을 밀치듯 쳤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방금 벌레 한 마리를 쫓아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순간 뒤쪽에 서 있던 한 병사가 참지 못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저 중장이 미쳤냐? 옆에 있던 동료 병사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몇몇 병사들의 귀 속에는 그 말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죠. 연병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충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모욕적인 두 번의 손바닥, 공개적인 뺨치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끝난 뒤 단상 뒤편에 설치된 대형 텐트 안에서는 고위 장성들과 참모들이 모여 다과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장성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죠. 아까 연병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노기태 중장은 텐트 중앙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몇몇 참모들이 눈치를 보며 서 있었죠. 잔을 비운 노기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입구 쪽에서 의전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야, 중령. 이리 와봐.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 또한 평온했죠. 하지만 텐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모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고 부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유나가 노기태 앞에 서자 그는 주변 간부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또다시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툭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무례하게 마치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듯 했죠. 군대가 만만해 보이냐? 오늘 표정 뭐야? 내가 웃으라고 했잖아. 의전 담당이 저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으면 행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 집중으로 인해 표정 관리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집중? 여자 주제에 집중이 뭔지나 알까? 군대에서 여자들은 그냥 보조 역할이면 되는 거야. 쓸데없이 중요한 의전 맡아서 날 긴장하게 만들고 다음부턴 웃으라면 웃어. 노기태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참모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사단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몇몇 대령들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아무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어요. 별 3개의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텐트 입구가 열리며 헌병대 소령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중령님, 긴급 보고 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헌병대 소령은 손에 든 태블릿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최유나 중령님께서 사단 예하부대 여군 병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익명신고이며 현재 감찰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 말에 텐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심 이미 예상했던 수순임을 알고 있었어요. 증거도 없이, 목격자도 없이 누군가가 익명으로 그녀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누명이었죠. 노기태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 역시 여군은 문제야.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뒤에서는 후임들 괴롭히고 다녔나 보네. 윤하 중령, 인사조치 준비해. 이런 문제 있는 간부는 빨리 처리하는 게 부대를 위한 거야. 주변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윤하를 감싸지 못했어요. 노기태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진급과 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윤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누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익명 신고들이 줄줄이 들어올 것이고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그녀를 이 부대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여군 중령이 사실은 707특임대에서 지옥 같은 작전들을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비밀병기라는 사실을요. 인질 구출 작전, 테러리스트 제거, 적진 침투 임무.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살아남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번도 넘게 누명을 쓰고 위기를 돌파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해냈던 사람이었어요. 윤하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찰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욕을 준 노기태 중장을 언젠가 반드시 직접 단상 앞에서 무너뜨릴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익명 고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여군 병사에 대한 폭언 한 건이었지만 이틀 뒤에는 업무태만 신고가 들어왔고 사흘 뒤에는 상급자 모욕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심지어 부대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모두 익명이었고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신고는 계속 쌓여갔어요. 부대는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흡연구역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그 중령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봐. 여군들끼리 질투가 심하다던데 그것 때문 아닐까? 아니면 3스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찍힌 거 아니야? 행사 때 표정 진짜 안 좋아 보이긴 했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윤하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병사들이 수군거리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고 몇몇 간부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하지만 윤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의전 업무, 문서 작성, 부대 시설 점검. 모든 것을 평소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하게 해냈죠. 707특임대 시절 그녀는 수백 번도 더 누명을 써봤습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동료의 실수를 대신 감당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버티면서 동시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윤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노기태 중장의 예산 집행 내역, 부대 감찰 회피 기록, 민간 업체와의 수상한 계약 문서들.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보고 교차 검증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예산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대 급식 개선 명목으로 3천만 원이 지출됐지만 실제로 병사들의 식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기태의 측근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로 돈이 흘러들어갔죠. 또 다른 문서에는 여군 병사들의 감찰 요청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노기태의 승인 거부로 모두 묵살되어 있었어요. 윤아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정보 보고 라인을 따라 자신의 숨겨진 직속 상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타겟의 비리 증거 확보 완료. 예산 횡령 3건, 감찰 회피 5건, 민간업체 유착 2건. 추가 증거 수집 중. 부대 내부 여론 조작 진행 중. 준비 끝났습니다. 이 사단은 이제 터질 타이밍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화면에 짧은 답장이 떴습니다. 계속 진행. 신변 조심. 윤아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연병장 너머로 병사들의 생활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젊은 병사들이 자고 있겠죠.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을 괴롭혀온 부조리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윤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기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이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아마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며칠 뒤 윤아의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노기태는 그녀에게 야간 위기관리 업무를 추가로 부여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부대 안전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더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끝났고 윤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백미러에 환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윤아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차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20m, 10m, 5m. 그리고 갑자기 추월 차선으로 나와 윤아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위협 운전이었죠. 윤아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차선을 지키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707 시절 그녀는 테러범 차량을 피하며 인질 차량을 호위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방어 운전 기술이 지금 그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핸들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브레이크 타이밍을 조절했죠. 도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상대 차량의 위협을 피해냈습니다. SUV는 몇 차례 더 위협을 가하다가 결국 속도를 높여 앞으로 달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윤아는 이미 그 차량의 번호판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숙소에 돌아가자마자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그 차량은 군 간부와 연계된 민간 차량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노기태의 측근 중 한 명이 자주 사용하는 차량이었죠. 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어요. 증거를 남긴 겁니다. 그녀는 즉시 암호화된 보고서를 작성해 직속 상관에게 전송했습니다. 노기태 중장 측근 차량의 위협 운전, 블랙박스 영상 및 번호판 증거 확보 완료, 신변 위협 단계 상승, 즉각 대응 요청. 그 보고는 국방부 감찰단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사단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병장 하나가
평소와는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오전 8시 정문 앞에 검은색 차량 행렬이 나타난 겁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총 5대의 차량이 일렬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위병은 눈을 비볐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차량들은 분명히 실제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번호판들이었습니다. 맨 앞 차량의 번호판에는 합참을 나타내는 표시가 선명했어요. 두 번째 차량은 군단급 번호판이었고 세 번째 차량은 위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육군 최초의 여성 3스타가 사용하는 차량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위병은 얼른 내선 전화를 들어 당직 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직 사관님, 정문에 합참 차량 포함 고위 장성 차량 5대 진입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오늘 그런 일정 없는데? 확인했습니다. 지금 정문 통과 중입니다. 차량들이 천천히 정문을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단 본부 건물 앞 주차장에 일렬로 섰죠.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고 별 4개를 단 합참의장이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주변을 확인했고 이어서 다른 차량들의 문도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차량에서는 군단 장급별 3개 장성이 내렸고 세 번째 차량에서는 드디어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육군 최초의 여성 3스타 강태림 중장이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복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도 별 3개, 별 2개를 단 장성들이 줄줄이 내렸죠. 주차장에 모인 별의 개수를 세어보니 총 14개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장성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전쟁이 나거나 대규모 작전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뿐이었죠. 본부 건물 입구에서 급히 달려온 참모장이 헐레벌떡 경례를 올렸습니다. 의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합참의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준비는 필요 없네. 우리는 예고 없이 왔으니까. 참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라는 것은 곧 감찰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그것도 합참의장이 직접 나선 감찰이라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태림 중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서류를 들고 걸어오는 유나를 발견했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강태림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례가 아니었죠. 오랜 전후 사이의 신호였습니다. 강태림은 위병소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군단 장급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합참의장은 본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과 참모장을 집무실로 소집하게. 그리고 노기태 중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이 부대로 오라고. 참모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거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고 참모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합참의장님께서 급히 부대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지금 즉시. 전화기 너머로 노기태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뭐? 합참의장이? 무슨 일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본부 앞에 별 14개가 모여 계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기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참모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합참의장에게 보고했어요. 중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강태림 중장과 다른 장성들이 따랐죠. 복도를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 간부들과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벽 쪽으로 붙어 경례를 올렸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만 봤어요. 사단본부 건물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낮은 속삭임들. 모든 것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죠.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보낸 보고서들이, 확보한 증거들이, 견뎌낸 모욕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 뒤 노기태를 태운 검은색 세단이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기태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본부 건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긴장한 병사들, 그리고 주차장에 늘어선 고위 장성들의 차량들. 그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노기태는 본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손에서 미세한 땀이 났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마주치는 간부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 아니면 거리감? 노기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사단장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 앞을 지키던 헌병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기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넓은 집무실 안에는 장성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중앙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군단장 그리고 강태림 중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다른 별 2개, 별 3개 장성들도 방 안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노기태는 재빨리 경례를 올렸습니다. 노기태 중장, 보고합니다. 합참의장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앉게. 노기태는 지정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 중장, 자네는 지난 3년간 이 사단과 예하 부대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고 있나? 노기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제라니요? 저는 항상 부대 발전을 위해. 발전? 강태림 중장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여군 간부의 뺨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게 부대 발전인가? 익명신고를 조작해서 멀쩡한 간부를 제거하려는 게 발전인가? 노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가벼운 격려였고, 격려? 이번에는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중령의 뺨을 때리는 게 격려라고? 그리고 그 중령을 제거하기 위해 위협 운전까지 시도한 것도 격려인가? 노기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위협 운전? 그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설마 증거가 있는 건가?
그는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조심스럽게 처리했는데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합참의장이 책상 위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네의 비리 목록이 있네. 부대 예산 횡령 3천만 원, 민간업체와의 부당거래 5건, 여군 병사들의 감찰 요청 묵살 7건, 가리고 최윤아 중령에 대한 조직적 괴롭힘과 누명 씌우기. 이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네. 노기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강태림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기태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은행 계좌 내역, 계약서 사본, 이메일 기록, 블랙박스 영상, 감찰 요청 서류, 목격자 진술. 이 모든 게 헛소리인가? 노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증거를 모은 거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거지? 합참의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지. 자네가 그렇게 괴롭혔던 최윤아 중령, 그 사람은 사실 중령이 아니네. 노기태는 고개를 들어 합참의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윤아는 707특임단 출신의 현직 소장이네. 군 내부 비리 척결 임무로 중령 계급으로 위장해서 이 부대에 파견된 거야. 그리고 자네는 그 소장의 뺨을 때린 거지. 그 말에 노기태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장? 707특임단? 위장 파견?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윤아가 보였던 침착함, 흔들리지 않던 눈빛, 모욕을 당하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됐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확인한 인사 기록에는 분명, 당연히 위장된 기록이었지. 이것은 국방부와 합참이 직접 승인한 비밀 작전이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 작전의 주요 타겟이었어. 노기태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강태림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 사단 병력이 연병장에 집결할 것이네. 거기서 모든 것이 공개될 거야. 자네의 비리, 갑질, 그리고 최윤아 소장의 진짜 정체까지 말이지. 노기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아니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노 중장, 자네는 오늘부터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고 조사를 받게 될 것이네. 헌병대가 자네를 감시할 거야. 도망치려는 생각은 하지 말게.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기태의 양옆에 섰죠. 노기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무실을 나서면서 복도에 서 있는 윤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아는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노기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사단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병사들이 중대별로 정렬했고 간부들은 각 부대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평소 훈련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어제부터 부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합참의장님까지 오셨다던데? 단상 위로 장성들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단장 서정도 소장이 올라갔고 이어서 군단장 그리고 강태림 중장이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합참의장이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술병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노기태는 단상 아래 별도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헌병 2명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합참의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장병 주목. 일제히 차렷 자세가 취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전투태세 점검도 일반적인 훈련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 조사 결과 발표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도 긴장으로 굳어졌죠. 합참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부하를 괴롭히고 예산을 횡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비리가 어떻게 척결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이 취임식 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단상 앞 의전을 점검하던 윤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오는 노기태의 모습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 속에서 노기태는 윤하의 뺨을 툭 2번 쳤습니다. 여자 중령 하나가 이 취임식 의전을 담당한다고? 군대 수준이 진짜 떨어졌네. 연병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랐어요. 여군 간부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남군 간부들도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이렇게 대형 화면으로 다시 보니 그 모욕감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죠. 영상이 멈추고 합참의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기태 중장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다. 공개적 모욕과 인권 침해.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들이었어요. 예산 집행 내역서, 계약서, 은행거래 명세서, 숫자들과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대 예산 횡령. 노기태 중장은 병사들의 급식 개선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로 돈을 빼돌렸다. 병사들의 밥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돈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이 그 모양이었구나. 야간 초소 간식도 사라진 게 저 때문이었어? 간부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찰 요청서들이었어요. 세 번째, 여군 병사들의 감찰 요청 묵살. 지난 2년간 여군 병사들이 올린 성희롱 및 부당대우 감찰 요청은 총 7건. 하지만 노기태 중장은 이 모든 요청을 승인 거부했다. 여군들이 고통받는 동안 그는 눈을 감았다. 여군 간부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는지가 이제야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도로, 그리고 뒤에서 접근하는 검은색 SUV.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옆으로 바짝 붙는 차량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네 번째, 최윤아 중령에 대한 위협 운전. 노기태 중장의 측근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차량으로 위협했다. 이것은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다. 연병장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간부들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노기태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겠다. 그가 손짓을 하자 강태림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최윤아 중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병장 한쪽에 서 있던 윤아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태림 중장이 말했습니다. 전 장병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중령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중령이 아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 했어요. 강태림 중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707특임단 출신이다. 전 세계 특수작전 연합에서 인정한 작전 영웅이며 과거 중동 인질 구출 작전, 동남아 테러범 제거 작전, 그리고 수십 건의 극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전설적인 작전 요원이다. 병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아를 바라봤어요. 707특임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최정예 중의 최정예를 의미했으니까요. 강태림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계급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현직 최연소 소장입니다. 순간 연병장이 폭발할 듯 술렁였습니다. 소장? 별 2개. 중령으로 알고 있던 그 여군 간부가 실제로는 소장이라고?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간부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죠. 참모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부사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정도 사단장은 단상에서 윤아를 향해 몸을 곧게 펴고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존경합니다, 소장님.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아는 조용히 답례를 했습니다. 강태림 중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최윤아 소장은 국방부와 합참의 명령에 따라 군 내부비리 척결이라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령 계급으로 위장하여 이 부대에 파견됐습니다. 단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단 3명뿐이었죠. 합참의장님,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저였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노기태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왜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견뎌냈는지를요. 윤아가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이 사단에서 중령으로서 근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셨죠.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겪는 부조리를, 고통을, 그리고 억울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여군 병사들이 성희롱을 당해도 감찰이 묵살되는 것을 봤습니다.
병사들의 급식비가 횡령되어 여러분의 밥상이 초라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야간 초소에서 추위에 떨며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간식비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단과 병사들을 감찰하기 위해 파견됐습니다. 노기태 중장의 비리, 갑질, 위협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횡령 증거, 은행 계좌 내역, 민간업체와의 부당계약서, 감찰 요청 묵살 문서, 그리고 조작된 익명신고 서류들,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금액과 함께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대 급식 개선비 3천만 원, 실제 사용처는 노기태 중장 측근의 식자재 업체, 훈련 장비 구매비 5천만 원,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유령 계약, 여군 숙소 개선비 2천만 원,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음. 숫자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병사들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복이 부족했던 거구나. 여군 선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저거였어. 우리 밥값을 저렇게 빼돌렸다고. 연병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앙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쾌함도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기태 중장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익명 신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폭언, 업무 태만, 상급자 모욕. 모두 거짓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림 중장을 바라봤어요.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합참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손짓했어요. 헌병대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노기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기태 중장, 일어서십시오. 노기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헌병대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군 형법 위반, 예산 횡령,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이상의 혐의로 노기태 중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2명의 헌병이 노기태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노기태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팔을 잡았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림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군복을 벗겨라. 헌병들이 노기태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별 3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정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노기태는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수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명, 10명, 100명. 그리고 마침내 연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병사들은 참지 못하고 환호했습니다. 여군 간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남군 간부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그 박수는 분노의 박수였고 통쾌함의 박수였고
감사의 박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초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단 연병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고 벚꽃 나무가지에는 연한 초록빛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여군 인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담 상담관이 배치됐고 익명 신고 시스템이 투명하게 개편됐죠. 여군 병사들이 올리는 모든 감찰 요청은 이제 반드시 3일 내에 검토되고 일주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군 숙소도 전면 보수됐어요. 낡았던 침대와 사물함이 새 것으로 교체됐고 샤워실과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부대 복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횡령됐던 예산이 모두 환수되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의 급식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늘어났고 과일도 매일 나왔죠. 야간 초소 근무자들을 위한 간식도 부활했습니다. 따뜻한 컵라면, 빵, 우유, 초콜릿. 추운 밤을 견뎌야 하는 병사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위로였어요. 훈련 장비도 충분히 보급됐습니다. 부족했던 훈련복, 전투화, 방한복이 모두 새 것으로 지급됐죠. 병사들은 이제 낡은 장비 때문에 훈련 중 다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 분위기였습니다. 간부들은 더 이상 병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부당한 지시나 갑질이 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복도를 걸어갈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유나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 그녀가 견뎌낸 모욕들, 그녀가 완수한 임무. 그것들이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유나는 임무를 마치고 원래의 계급인 소장 신분으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사단을 떠나 다음 임무지로 향할 예정이었죠. 오전 10시 사단 연병장에는 조용한 환송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대한 행사는 아니었어요. 유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단의 주요 간부들과 몇몇 병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서정도 사단장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참모장, 부사단장, 그리고 여러 대령과 중령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병사 대표로는 각 중대에서 선발된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연병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장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과 약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답게 그녀의 약장들은 일반 장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대테러 작전 참가장, 인질 구출 유공장, 국제연합평화유지 공로장. 하나하나가 그녀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정도 사단장이 앞으로 나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최윤아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이 부대에 계신 6개월 동안 저희는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명령이 아니라 존중을, 계급이 아니라 인격을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소장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 부대는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병사들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부대, 여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소장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주변의 간부들이 고개를 숙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병사 대표들도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어요.
윤아는 조용히 답례를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장병 여러분. 저는 단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조리를 참아내며 복무했던 여러분, 억울함을 삼키며 버텼던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을 뿐이죠.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내린 사람은 강태림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윤아를 배웅하러 온 것이었죠. 강태림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와 윤아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오랜 전후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있었습니다. 강태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이 부대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비리 척결이 아니었어.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군이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줬지. 그녀는 윤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707에서 내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아니야. 강태림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길이었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간 길이지.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됐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굴레가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동료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윤아는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날 로기태에게 뺨을 맞았던 그 자리, 익명신고로 괴로웠던 그 복도, 밤늦게 증거를 수집하던 그 사무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날 자신이 맞았던 그 자리, 단상 앞에서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경례는 높고 곧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걸린 별 2개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강태림 중장과 함께 차에 오른 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단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남긴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밝아진 표정, 여군들의 안전한 환경, 투명해진 부대 문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6개월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차는 부대 정문을 지나 도로로 나섰습니다. 위병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윤아도 차 안에서 조용히 답례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최연소 소장 최윤아. 그녀의 위장 중령 사단 첩보 작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군대 곳곳에는 여전히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차가 멀어지는 동안 연병장에 남은 병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햇살은 새로 시작되는 이 부대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